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다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이 배출량을 줄일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갈 길을 짚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뭐 자동차를 타거나 이럴 때도 조금씩 채워가면서 타는 게 좀 귀찮아도 연비도 좋아지고 탄소 배출량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 팰리세이드요. 벤틀리 뭐 이런 거 다 돌아갔어요? 안 돼요. 집 팔아야 돼. 다 없어요. 뭐 군대 가면은 저희 모든 그 컵들이 다 쇠로 돼 있거든요. 스테인리스 쇠로 돼 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젓가락이 없어요. 젓가락은 라면 먹을 때만 나무 젓가락이 나오고 매우 친환경적이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빌 게이츠라면 그런 사업도 좀 할 것 같은데 사업가요? 월급 받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MBC 그냥 MBC가 되자. 가끔씩 불쑥불쑥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 그렇고요. 예전에 참 재밌었던 일도 갑자기 시들해지고요. 열심히 일하는 재미가 있었는데도 어느 순간 지루해질 수가 있죠. 뭔가 새로운 관심사가 필요하고 돌파구가 필요하고 자극이 필요한 순간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상의 슬럼프뿐만 아니라 독서의 슬럼프가 올 때도 저희가 좋은 시간을 선물해 드릴게요. MBC 아나운서 그리고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아나?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아나의 북자키 아나운서 서인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인데요. 지구촌 소식을 전하는 세계 뉴스엔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상기온에 대한 뉴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폭염과 가뭄과 폭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코로나와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의 식량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계속 8개월째 상승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빈곤국은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구에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 이것 때문이란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 대책을 세우는 데는 모두가 다 소극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 하나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면 이 세계적인 부자 아니야? 이번엔 뭔 기후에 관한 책을 썼지?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자이고 은퇴한 이후에는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공중보건과 또 미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벌써 20년 전부터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과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빌 게이츠는 오지라퍼 중에서도 가장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오지라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빌 게이츠가 처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그런 전기를 공급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라고 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전기가 온실가스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전기여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빌 게이츠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겠다. 이 일에 앞장서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 단체들을 설립을 했고요.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앞장서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에서 1.5도와 2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후과학자들이 두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여러 면에서 볼 때 2도 상승은 1.5도 상승보다 단순히 33%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100% 더 나빠지는 것이다. 지금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이런 현상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나쁘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은 그저 뜨거운 날씨와 홍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후는 이보다 복잡하다.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은 서로 간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세계 사망률은 10만 명당 14명으로 팬데믹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말에 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추가 사망률은 10만 명당 75명에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해 21세기 중반까지 기후변화는 코로나19만큼 치명적일 것이며 2100년이 되면 5배나 더 큰 사망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코로나19 상황 때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인명피해를 입는다는 거. 이 상상만 해도 정말 섬뜩한데요. 문제는 이것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빌 게이츠는 두 개의 숫자를 여러분께 던집니다. 510억 그리고 0. 여기서 510억 톤은 우리가 매년 대기권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0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뜻하는 거죠. 즉 현재 매년 전 세계 인구가 뿜어내는 510억 톤의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빌 게이츠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고요.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0억 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양인데 문제는 탄소를 줄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은 경제 성장 그리고 도시화 때문에 더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삶의 질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탄소 배출량은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온실가스라고 하면 그 주범을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굴뚝연기 이런 걸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각 항목별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빌 게이츠는 각 항목별로 탄소 발생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린 프리미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화석연료 기술보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더 저렴해질 수 있도록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빌 게이츠의 주된 생각입니다. 지구의 기후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요. 바로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 개발에도 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대체하는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은 완전한 제로 탄소가 아니다. 제로 방법에 따라 심지어 저탄소조차 아닐 수도 있다. 농작물을 기르려면 비료가 필요하다. 식물이 연료로 만들어지는 정제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된다. 나는 바이오 연료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바이오 연료가 다루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하다. 나는 이 분야에서 돌파구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몇 년 전 나무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변환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미국 회사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 회사를 방문해 자세한 조사 끝에 $5천만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 회사는 결과적으로 문을 닫았다. 나는 $5천만 잃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많은 아이디어가 결국 실패할 것임을 알면서도 어찌되었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 미친 아이디어에도 투자를 해야 최소 한두 개 정도의 기막힌 혁신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 책은 예전부터 참 많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까지는 어떤 책에서든 뭐 다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책은 없었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리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 책에서 빌 게이츠는 단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해야 할 일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각 나라의 정책이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은 2050년까지 대폭적인 탈탄소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2050년까지 제로 달성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다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2050년까지 제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의 목표가 아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자칫 2050년까지 제로 달성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2050년까지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석탄 화력 발전소 대신 탄소 포집 장치가 설치된 가스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짓는 가스 화력 발전소는 2050년에도 여전히 운영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발전소는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는 달성할지 몰라도 2050년까지 제로 달성은 요원해질 것이다.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목표가 어려워 보여도 모두가 협력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또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행동을 한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책 하나에서 함께한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이 책을 읽고 나면요, 그가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많은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얻을 수가 있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책 하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퀴즈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댓글로 정답과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요,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책의 저자는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8, 90년대 IT 업계의 최고의 스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드릴게요. 빌 게이츠가 창립한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기 2번. NC소프트. 보기 3번. 소프트뱅크.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책 하나였고요. 저는 아나운서 서인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해봤죠. 예. 먹는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을 때 포장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앨 때 탄소가 발생되고, 그리고 또 만들 때 역시도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저는 이제 혼자 산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막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사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좀 깨닫고 최대한 필요한 것만 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쓰레기를 좀 줄여볼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할 때도 최대한 그 형식에 맞게 하는 게 가스 같은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를 타거나 이럴 때도 웬만하면 좀 사람들이 한 차로 이렇게 몰아서 가려고 하고요. 카풀. 예, 카풀이죠. 아나운서분들이 네. 카풀을 이렇게 하시는. 뭐 많이 하죠. 같은 방향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오늘은 내가 술 안 먹고 다 돈다. 얼마 전에 또 이 책 하나에서 활약을 해주신
김범도 아나운서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분 특징이 이제 대리기사님 불러서 자, 일산방면 가자, 가자, 가자. 모두 다 태워서 모두 다 내려주시고 가고. 또 저희가 그 전통처럼 후배들 있으면 저도 하고 있고, 뭐 다들 하고 있고 의미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이찬희 아나운서는 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지 네. 되게 빌 게이츠 얘기하다가 제 얘기하니까 되게 초라해지는데 빌 게이츠는 이제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딱 표현하는 말이 한국어 표현 중에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일단 세계 갑부라고 불리는 최고의 부자들 중에서도 돈을 매우 미래지향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 될 것이냐. 제가 원하는 목표는 뭐 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어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기댈 수 있고 허허허 하면서 그냥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김범도 아나운서를 넘어서 예, 성출을 하면서 좀 싫어하시려나? 예. 사실 제가 그 북팟캐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담수담이라는 북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처음 만들게 된 이유가 지금 뭐 혐오가 넘치고 비난이 넘치고 뭐 악플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서 마음 다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의 힐링을 좀 드리고자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 막 힐링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송을 이제 녹음하고 나가고 같이 댓글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거 보면은 또 보람이 있구나. 뭐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물해 준다면 혹시 누구한테 사는 거죠? 일단 허이루 아나운서한테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허이루 아나운서가 조금 더 환경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셔서 많이 식사 자리 하시고 또 술자리 하시고 이런 거 이렇게 뭘 많이 사주세요. 되게 좋은 선배라서 뭐 적당히 좀 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책 하나 최고네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이 책 아나? 이 책 아나? 모르나?